자, 여러분들 3단원이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조금 시간을 두고 이 유형풀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 영상을 한번 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거는 3단원의 첫 번째 운동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 유형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출발한 이 시점부터 즉 똑같은 1초 단위로 1초, 2초, 3초 단위로 둔 거야. 그래서 이 간격들이 다 다르지만 얘네들은 뭐가 같다? 시간이 다 같은 것.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서는 속력이 일정하다 맞죠? 왜? 같은 위치로 찍히니까. 그 다음 나는 물체가 찍힌 위치의 간격이 점점 넓어진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다는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아니지. 봐봐. 속력이라고 불리는 건 시간분의 거리가 되죠. 거속시니까. 그럼 거리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시간은 같은데. 그럼 속력도 같이 줄어들어야겠죠. 그래서 다가 틀렸습니다. 3번. 가에서 다는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증가한다. 거리는 증가하게 되죠. 왜? 얘네들이 총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4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얘네들이 어찌됐건 여기 옆으로 가면서 거리는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 가에서 속력이 증가하면 물체 사이 간격이 넓어진다. 맞죠? 그 다음 100m를 20초 안에 달리는 민수가 같은 속력으로 8초 동안 달린다면 민수의 이동거리는 몇 미터인가? 자, 이건 두 가지의 풀이법이 있어요. 첫 번째, 속력을 먼저 구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쓰라고? 20초분의 100m. 그럼 얘는 5m당 1초당 5m를 가는 거죠. 그럼 8초라고 했으니까 8초를 곱해버리면 40m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0m를 20초 안에 달린대. 그럼 몇 미터를 8초 안에 갈까?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럼 20x는 800이기 때문에 x는 40 나오지. 뭐가 됐든 40m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별표. 자,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 1km는 1000m, 1시간은 60분 3600초 이렇게 나눠줘야 돼. 그럼 가부터 볼게요. 무조건 우리는 미터 퍼 세컨드라고 둘 겁니다. 그러면 5초 동안 60m를 달린대. 얘는 12미터 퍼 세컨드죠. 나 보세요. 30분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60초를 곱해줘야겠죠. 그 다음 72km라고 돼 있네. 미터로 고치려면 1000m 곱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1800분의 7,000, 72,000이 되죠. 00 떼고 18이랑 그 다음에 72는 4배니까 40, 총 얘는 40m per second가 되고 다 2시간이라고 돼 있네. 그럼 얘는 60분 60초 하고 180km니까 1000 곱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에선 봐봐. 60 이걸 다 곱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00부터 일단 뗄 거예요. 두 개. 그 다음에 6이라고 돼 있지. 여기 30. 그 다음에 6 다시 가지 50. 그 다음에 2는 여기로 가야겠지. 25. 그럼 얘는 250m per second가 되네요. 그 다음 라 보세요. 1분이라고 돼 있지. 1분 곱하기 60초 분의 660m니까 60분의 660이지 11m per second네요. 그럼 얘는 12, 그 다음에 40, 250, 11이니까 제일 빠른 순서대로 나타나라고 했지. 그럼 여기에서 본다면 지금 잠깐만요. 00 다 뗐죠? 다 뗐고 잠깐만요. 6이니까 5가 아니라 50이 아니라 5네요. 미안해요. 여기 2를 떼면 얘는 지금 25가 돼야겠죠. 미안합니다. 그러면 250이 아니라 얘는 25기 때문에 나다 가라 3번이 돼야겠죠. 선생님처럼 계산 실수 안 해야 돼요. 알았지? 자, 4번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직선 운동을 한답니다. 그럼 옳은 것을 고르래요.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리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구간들을 등속 운동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3초에서 6초는 이동한 거리에 차이가 없죠. 자, 그러면 지금 볼게요.
0에서 3초 동안은 4.5m를 이동하였다. 지금 3m라고 돼 있지? 이건 틀렸죠. 그 다음 B 구간에서 정지해 있다. 맞죠? 왜? 거리에 관한 이동이 없기 때문에 2번입니다. 그 다음 C 구간에서는 지금 3m를 3초 동안 갔으니까 1m/s예요. 속력은 A 구간이 C 구간보다 빠르다. C는 1m/s라고 했지. 얘도 3m를 3초 동안 갔네. 두 개 지금 같죠. A에서 C 구간에서 속력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B 구간 때문에 아니에요. B 구간이 지금 아니죠. 그 다음 5번 볼게요. 일직선상으로 움직이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구간에서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였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A 구간과 C 구간에서의 이동 거리는 같다. 보세요. 시간과 속력이지. 우리 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 2 곱하기 2라서 4죠. 여기는 3 곱하기 2라서 10이지. 여기는 3 곱하기 2라서 6이 아니라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3이 돼야겠죠. 그럼 여기도 제일 처음 A도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여기도 2가 돼야겠죠. 삼각형 넓이입니다. 삼각형 넓이. 그래서 A 구간, C 구간은 지금 두 개 달라요. 1m 차이가 나죠. B 구간에서의 이동 거리는 6m이다. 3 곱하기인데 왜 11이라고 적었을까? 6이죠. 얘는 맞아요. 그 다음 8초 구간 때에 우리가 지금 속력이 0이지. 근데 속력이 0이랑 물체가 정지하였다랑 지금 같은 거로 볼 수가 있냔 말이죠.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속력이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알았죠? 우리는 거리가 0일 때만 정지라고 보는 거야. C 구간에서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감소하였다. 지금 이것도 맞죠?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운동과 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래요. 운동은 시간에 따라 물체가 변하는 현상이다. 맞죠? 물체의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이다. 맞죠? 그 다음 1m/s는 1초 동안 1m를 나타내는 거 맞죠? 그 다음 집에서 학교까지 뛰어간 것은 운동을 한 것이다. 이것도 맞죠? 왜? 뛰어갔대. 그럼 속력이 있죠?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의 변화도 있죠.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36km를 미터로 변환하려면 1000 곱해줘야 된다라고 했지. 1시간은 60분 60초라고 했죠. 그럼 3600분의 36000이기 때문에 여기는 10m/s라고 변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 다음 그래프 볼게요. 자,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속력에 관한 변화가 지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옳지 않은 것은 등속 운동을 한다. 맞아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 나타내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넓이는 항상 거리입니다. 우리 등속 운동에서는 넓이를 물어보면 항상 거리라고 해야 되고 기울기를 물어보면 속력이라고 해야 돼요. 당연하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 다음 가그래프의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짧다. 맞죠? 무빙워크, 컨베이어 벨트 다 맞아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8번 볼게요. 두 술의 A, B의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 그럼 A에 관한 속력을 볼게. 얘는 지금 5초 동안 10m를 간 거죠? 그럼 얘는 2m/s야. 그리고 등속운동 맞죠?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속력의 B는 A가 2m/s였고 B는 5초 동안 5m 이동하기 때문에 1m/s 맞죠?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 4초 동안 이동한 거리의 B는 A가 B에 비해서 지금 2대1이다. 맞지? 얘네들은 그 어느 구간을 잘라도 다 2대1이에요. 그 다음 50m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B는 B가 더 많이 걸리겠지. 봐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면 거리는 증가해. 근데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분모가 크면 클수록 최종 숫자는 작아집니다. 왜? 이거는 2분의 1과 3분의 1 중 2분의 1이 더 크다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두 물체 A, B의 운동을 나타낸 것을 래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두 물체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이거 틀렸지? 왜? 속력이 지금 일정하니까.
그 다음 얘는 20초 동안 5m를 이동했다. 틀렸죠? 20초 동안 5m/s이기 때문에 A는 100m, B는 60m를 이동한 거예요. 그 다음 물체 B는 10초 동안, 10초는 여기서 끊어야겠지? 그럼 10초 동안 3m/s니까 얘는 30m라고 고쳐줘야 돼. 그 다음 0에서 10초 동안 물체 A가 물체 B보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0초 동안 여기 30m면 여기 50m지? 20m 더 이동한 거죠. 속력 변화가 0이다. 5번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자, 가 같은 경우, 나 같은 경우는 서로 다 간격이 다 같아. 근데 같은 시간 간격에서 나가 거리가 더 크죠? 그럼 속력이 얘가 더 큰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돼. 자, 그럼 옳은 것을 볼게요. 중력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중력은 하강하는 힘입니다. 즉 밑으로 내려가야 돼. 나는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 속력이 점점 감소한다. 이건 없어요. 가는 나보다 속력이 더 느리다 돼야겠죠. 등속 운동이 맞습니다. 그 다음 같은 시간 동안 가가 나보다 이동거리가 더 작게 되죠. 가와 나는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감소한다 아니고 증가한다 돼야겠지. 쭉쭉 늘어나니까요. 11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자유낙하하는 공의 다중 삼광장치를 사진을 순서대로 잘라붙이고 끝점을 연결했대.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뭡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얼마만큼? 중력 가속도 상수인 9.8만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가 아니라 속력을 나타내야겠죠. 틀렸어요. 공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간격이 점점 넓어지게 되죠. 4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자유낙하하는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물체의 운동 방향은 중력이다. 맞죠? 왜? 물체가 여기에서 덜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중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같다라고 하는 게 옆에 서술형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자,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빠르게 변한다.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9.8입니다. 모든 물체가 몇 초 9.8m/s씩 증가하죠. 4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 볼게. 10초 1대2 공의 속력을 구하래요. 자, 이건 뭡니까? 9.8씩 계속 증가한다라고 했죠. 언제까지? 10초가 될 때까지. 그러면 얘는 98m/s 돼야겠지. 그 다음 공기 중은 공기 저항이 있어요. 진공은 공기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 공기 중이고 가가 진공이에요. 깃털이 공기 저항으로 더 늦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을 보면 가에서 두 물체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중력만 작용한다가 돼야 돼. 작용한다. 가에서 두 물체는 질량이 안 같아요. 나는 공기 중이죠. 깃털은 쇠구슬보다 더 공기저항을 많이 받아요. 나에서 깃털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아니죠. 같은 방향입니다. 이 같은 방향이라고 하는 얘가 서술형에 그대로 쓰여야 돼. 그 다음 15번 볼게요. 진공 상태에서 가장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걸 구하래. 같은 높이에서. 그럼 진공 상태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떨어진다가 답이 돼야 돼. 만약 공기 중이라고 물으면 가장 무거운 파란색으로 할게요. 공기 중이면 1kg가 떨어지겠지만. 됐죠? 무조건 동시입니다. 동시. 일반 상식이 아니야. 진공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공기 중이에요. 우리는 공기 마시니까요. 자, 10분 동안 18km를 달린대.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라고 했죠? 여기에서 속력은 항상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10분을 60초만큼 곱해줘야 되는 거고 18km를 1000m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00 떼게 되죠. 2개. 그 다음 여기 3 되겠지. 그래서 총 30m/s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 물체의 이동거리를 나타낸 거래요. 자, 시간에 따른 운동 변화를 뭘 포함해서? 속력을 포함해서 쓰래. 자, 이 물체는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일단 상황에 관한 서술을 먼저 해줘야 돼.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속력은 현재 1초당 2m를 가고 있기 때문에 2m/s로 이동하는 등속 운동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중성강장치래요. 얘는 지금 간격이 다 같죠? 자, 미세하게 다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학은 정직해요. 다르려면 눈에 띄게 다르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 그 다음 예시스라는 거 꽤 많이 나와요. 무빙 워크, 컨베이어 벨트, 모노레일, 에스컬레이터. 자, 가장 잘 외워지는 게 무빙 워크랑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그 다음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바로 옆에서 똑같은 거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잠깐 가렸습니다. 이거 그대로 쓰면 돼. 어떻게 쓰라고?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중력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그 다음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속력의 변화를 쓰래요. 공기 저항을 무시한대. 그럼 뭐야? 진공 중에서는 질량에 관계없이 매초 9.8 m/s씩 속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어려운 문제들. 자, 운동 방향은 이쪽으로 간대. 가는 지금 등속 운동을 하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럼 가에서 공이 점점 빨라진다. 아니지. 나는 공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아니죠. 가의 공은 힘이 작용하지 않고 나의 공에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되니까 두 공의 운동을 시간 속력 그래프로 하면 가는 원점 아니지. 얘는 시간과 속력으로 따지면 이렇게, 나가 시간과 속력으로 따지면 일정하게 증가. 가와 같은 운동이 컨베이어, 나와 같은 운동이 번지점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와 달에서래. 달은 공기가 없죠.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지금 뭡니까? 지구에서는 우리가 아는 자유낙하 운동을 해야 될 것이야. 다겠죠? 근데 달에서는 공기 자체가 이미 좀 적어. 약간의 진공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정 간격으로는 안 되지만 달은 중력이 더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초로 가게 됩니다. 지구는 달에다가 6배를 해준 거니까요. 그럼 중력 가속도도 저것만큼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야 돼요. 미안해요. 지금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5번 맞습니다. 5번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빗면을 따라 굴러가는 공을 0.2초 간격으로 나타냈대. 그럼 여기서 보자.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여기에서 운동 방향에 따라서 쭉쭉 일정하게 거리가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속력이 증가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1.4초 동안 98cm를 갔대요. 자,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죠? 곱하기 7하면 1.4초. 그 다음 여기가 확대해서 보면 98cm에 가 있지. 그래서 이거 맞아요. 그럼 1.4초 동안 지금 98cm니까요. 얘는 0.98이겠네요. 그럼 지금 9.8을 14로 나누는 것과 같으니 여기는 0.7 맞겠죠. 공과 공 사이의 거리가 길수록 속력이 빠르게 되는 거예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공과 같은 방향으로 R자인 맞죠. 그 다음 4번.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버스는 속력이 같은 거야. 그러면 옳지 않은 걸 고를게. 일정한 운동 맞죠? 속력이 일정한 거. 자동차는 일정하게 증가했죠. 10초 동안 지금 얘는
첫 번째랑 지금 10초일 때랑 처음과 10초일 때를 두 개로 나눠버리면 12.5m/s 맞죠? 6초일 때 지금 얘네들이 같은 거 맞지? 10초 동안 버스는 10초 동안 15m/s고 자동차는 10초 동안 지금 여기 밑에 거리니까요. 25죠. 25m/s지. 그러면 150이겠고 얘는 250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틀렸어요. 맞죠? 5번 돼야 됩니다. 자, 무조건 어떻게 된다? 넓이로서 구해야 된다. 알겠지? 잠깐만요. 여기는 2분의 1이겠죠? 125네요. 자동차가 아니라 버스가 더 많이 이동한 거죠. 미안해요. 자, 그 다음 탐사선에서 바닥까지 몇 미터인가래. 그러면 1초 만에 돌아왔대요. 즉 왕복이라는 소리죠. 왕복 1초. 근데 얘는 1500m/s래. 그럼 한 번 내려가는데 0.5초 걸렸다는 거네. 그럼 얘는 750m만큼 갔겠죠. 됐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